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인준신학교인 칼빈대학교가 설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신학교로 출발해 일반대학으로 성장한 칼빈대는 몇 해 전까지 재정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1년 사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칼빈대 황건영 총장을 만나 70주년을 맞은 칼빈대의 비전을 들어봅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칼빈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70주년이 됐습니다. 네. 칼빈은 장로교 창시자잖아요. 예.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의 이름을 학교 이름에 넣었다는 점에서 칼빈대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학교인가 느껴지는데 그래도 칼빈대학교 어떤 학교인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죠. 칼빈대학교는 칼빈의 이름을 따서 지은 개혁신학을 기반으로 세워진 대학입니다. 특별히 이제 칼빈 신학교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에 세워진 개혁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신학의 터전 아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일꾼들을 키워내는 그런 학교로 설립되었습니다. 예. 칼빈 대학교는 이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신학과 중심의 학교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네. 근데 근래에 보니까 아동복지, 실용음악 다양한 학과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예.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을 이런 일반 학과로 어떻게 좀 표출하고 있는가 좀 궁금한데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도 학과를 개설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지만 그러나 시대 흐름에 따라서 신학과만 가지고 학교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학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타 과를 개설하면서 그들이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전문인을 키워서 세상에 내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학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학대로 출발한 칼빈대의 근래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우리 사회 지금 인구 감소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구 감소는 또 학령 인구 감소로도 이어지고요.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이제 대학으로서는 이제 재정 위기와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 실제로 칼빈대는 근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것으로 교계에 알려져 있어요. 근데 총장님 취임하신 1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과정을 좀 들려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총장 취임을 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은 교직원들의 급여 문제라든지 또 학생들에게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재정적인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까 하다가 저희 학교가 약간의 외국인 학생들을 수용하고 모집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총장 취임한 이후에 국제교육원의 대학원장하고 저하고 단 둘이서 이제 해외에 한 달에 많게는 4번, 3번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학생들을 1대1 인터뷰를 하면서 학생 모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서 300명, 500명, 1000명 그리고 1500명을 넘어서 지금 1800명 정도 되고 있고 지금 후반기 2학기에 대기하고 있는 학생이 한 800명에서 900명이 됩니다. 그러면 한 500명 정도 합격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그것이
재정을 지원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0명이면 한 뭐 150억, 160억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학생들에게 투자하고 급여를 주는 데에 뭐 정말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학교 재정난을 극복하는데 해외 유학생 유치 노력이 큰 도움이 되었군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재정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칼빈대는 교육기관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해외의 학생들을 국내로 데려와서 또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예. 이 학생들이 주로 어떤 나라에서 오는지 또 어떤 공부들을 하고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21개국에서 학생들이 옵니다. 주로 이제 메이저 국가들은 베트남, 그다음에 네팔, 몽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기타 국가에서 학생들이 유학을 오게 되는데 이 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 이제 국제 학문을 다루고 있는 글로벌 경영학과, 그다음에 복지학과, 뭐 역시 이 국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학과들이 대부분이 해외 학생들에게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21개 나라 학생들이 들어와서 1,800명 가까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나라들은 대체로 기독교 국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예. 근데 칼빈 대학교는 신학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학생들을 특히 타문화권의 학생들을 국내로 데려와서 가르치는 것 선교적으로도 의미가 있을까요? 상당히 그게 이제 저에게도 고민했던 한 부분인데 그러나 전에는 우리가 선교사를 키워서 그리고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것만이 선교의 전부일까 하는 생각을 했고 어떤 면에서는 그 발상을 좀 바꿔보자 해서 그 학생들을 우리 학교로 데리고 와서 만약에 1,800명이면은 10%만 해도 180명 정도가 되는데 그 학생들이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그는 아마 180명의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각국에 파송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에 데려와서 그리고 좋은 선교단체와 연계를 하고 지금도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그들을 복음화시키는으로 말미암아서 학교의 정체성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틀 안에서 학교를 경영하고 운영하면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개교 70년을 맞아서 글로벌 칼빈이라는 선언을 하셨어요. 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 이제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 측에 직영 신학교, 인준 신학교로 해서 4개 신학교가 있는데 우리 칼빈 대학교는 시작부터 어떤 면에서는 뭐 총신의 야간 신학교로 출발해서 칼빈 대학교가 됐다 이런 어떤 이미지가 나름대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총신은 우리 합동 측에서 가장 중요한 메이저 대학 그리고 나머지 대학은 그 조금 다른 대학 이런 어떤 선입견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탈피하려면은 우리가 글로벌의 어떤 그 관점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변화와 개혁과 그리고 글로벌 이 키워드를 갖고 가야 되겠다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에 대한 그럼 실제적인 실천상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일단 제가 총장이 되기 전에 유엔 활동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 7, 8년 전 정도 했는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일단 유엔에서 그 특별히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
또 무슨 뭐 체육, 뭐 예술 이런 부분들이 유엔에서 굉장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 칼빈의 커리큘럼화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유엔에서 행사하고 칼빈에서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 학교는 환경의 날, 스포츠의 날, 동물의 날 이런 걸 달달이 유엔과 동시에 행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유엔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받게 되고 그래서 유엔에 계속 우리 학생들을 접목시키는 역할을 통해서 학교를 글로벌하자 했고 뿐만 아니라 교수와 직원까지도 같이 가야 세계를 보고 가슴에 담고 와야 이게 어떤 국제적으로 글로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칼빈대학교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 세계에서도 글로벌 활동을 왕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글로벌 기치를 좀 더 높이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 글로벌 칼빈 이런 비전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70년 맞은 칼빈이 이제 새로운 140년 역사로 나아가는 이제 시작을 알리신 건데 어떤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이 칼빈 대학교는 제가 목표하는 것은 이제 한국 대학의 중위권으로 좀 랭크를 올렸으면 좋겠다. 단순히 순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 대한 유능한 학생들을 우리가 모집을 하고 그들을 키워서 국제적으로 내보내는 국제적인 스테이지에 내보내고 그들이 전문인으로서 활동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둬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의 글로벌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하나님께서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 어느 곳에 가서라도 정말 칼빈의 이름을 들고 그리고 최대한 전문적으로 활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곳곳의 요소요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기대이고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런 초석을 저는 반드시 만들어 놓고 제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학교에서 출발해서 일반 학과들을 넓히고 다양한 학과들을 만들고 교육의 영역을 확대하다 보면 신학교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끌고 가실지 그 계획도 궁금하네요.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모든 대학들이 세계적인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옥스퍼드나 모든 유수한 대학교들도 신학부를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자유화된 상황이기도 한데 그런 전초를 밟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무작정 지금의 위치나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고수한다면 결국은 학교는 고립되고 끝장이 날 텐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확대하되 그러나 그들을 철저하게 신앙적인 교육을 학교 내에서 세우고 일반 학생이든 신학생이든 동일하게 체포를 참여하고 그리고 또 학교 내에서의 신앙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신앙인으로 키우되 신학을 한 사람은 신학을 한 대로 일반학을 한 사람들은 일반학의 전문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사회에 배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목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해 봅니다. 예. 끝으로 이런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칼빈대가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이제 이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전과 달리 많이 침체된 현실이에요. 총장님은 목사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예,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교회가 도약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끝으로 그 말씀 듣고 싶네요. 사실 교회가 잘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에 의해서 교회는 많이 훈련되고 교육되기 때문에 좋은 목사를 배출하는 것은 좋은 교회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좋은 신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린 사무엘들을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매달 도서비를 제공하면서 그들에게 고전이나 인문학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좀 폭넓은 지식을 섭렵하고 그리고 바른 신학을 세워서 신학생으로 좋은 목사 후보생으로 키워간다면 그것은 한국교회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교회의 바람이라고 한다면 저도 오랫동안 담임 목사를 해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자체만 키우는 것만은 전부가 아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는 생산성이 없는 것 같지만 이런 신학교를 키우고 신학생들을 키우고 하는 부분에도 많은 부분에 투자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지금 당장의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미래를 생각해서 인재를 키워내는 노력, 예. 사람에 집중하는 노력, 그런 노력이 예.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칼빈대학교 앞으로의 발전 또 변화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